바형 아까 송 작가님께서 뭐 하고 계신지 모른다 하셨는데 본인도 몰라. 네. 잘 뭐 하고 있는지. 이제 뭔가 이게 느낌이 나는 일이 있었어요. 뭔가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쿼드 외교장관 회담인데요. 이제 쿼드는 사자 안보 대화 또는 4개국 외교장관 협력체 이거 약칭인데요. 4개국에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사자 안보 대화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안보 대화니까 이제 군사 관련이겠죠. 네 나라의 외교관이 2019년 첫 회담 이래에 세 번째로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바형 취임 이후에 첫 쿼드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취임 후 쿼드 첫 외교장관 회담, 중국의 무력 강압 반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들이 현지 시각으로 18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일본 교토통신이 전했다. 또 쿼드 참여국의 장관급 회담을 최소 연 1회 개최한다는 방침을 확인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한 공조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모태기 외무상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4개국 장관은 무력이나 강압으로 인도태평양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어떤 시도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개망했네요. 네. 네. 어떡하죠? 연 1회 개최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잖아요. 네. 작년 10월에 했고요. 네. 스가 들어오자마자 했고요. 네. 지금 2월달 했잖아. 2월. 앞으로 내년 2월달까지 못하네. 못하네. 하나만 하네. 어쩐데? 근데 일본은? 이 기사에서는 이 쿼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 기조였다고 하면서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쿼드 협의체를 한국하고 이제 다 주변국들, 동맹국들을 참가시켜가지고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는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유산을 지우려고 행정명령 엄청 하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온라인으로라도 열었다. 그거는 쿼드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산을 계승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에이, 지금 외교부 장관이 그 오바마 밑에서 외교부 부장관 하던 놈인데, 걔가 지금 바이든 말 듣고 이거 하겠어? 앞으로 외교 정책은? 당연히 옛날 오바마 하던 대로 하겠지. 오바마 외교 정책은 뭐였는데? 동아시아에 무관심이야. 그렇죠. 아니, 남중국해부터 저기 동남아시아하고 한국, 일본까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무관심해 주는 조건으로 일관했던 게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 말은. 그게 오바마예요. 그때 그 일 하던 애가 지금 외교부 장관하고 있어. 지금 외교부 장관하고 바이든하고 미팅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 외교부 장관 마음대로 이거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상황이 급해요. 미국이 적극 개입해가지고 쿼드 세게 해라. 그리고 호주랑 일본이랑 군대 현재해가지고 하위 개념으로 한국도 참여시키고 동남아 국가들도 참여시키고 그러면서 대장은 일본 네가 해라.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주도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거죠. 일본이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이 쿼드에 대한 것들을 주도해 주길 바라는데 이거는 미국이 압력을 넣기 전에 인도나 호주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지금 안 좋잖아. 국경 분쟁에 무역 분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쿼드까지 한다고 중국 건드렸을 때 중국이 얼마나 깽판을 부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이 하자 그래도 안 한다고. 특히 일본은 지금 호주나 인도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뭐 방역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소미아 문제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국가 배상 문제 뭐 이것저것들을 전부 다 퉁쳐가지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외교적인 선고리를 잡기 위해서 니네가 하위 개념으로 쿼드의 하위 개념으로 부속국으로 플러스 알파로 들어와 이거를 미국이 선언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한다니까. 외무부 장관도 할 생각이 없고 바이든은 코드가 뭔데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번에 회담 해본 걸로 요식행위로 그냥 끝난 거야. 왜? 보통 이런 그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 결과가 있으면 내용 성명을 내놓거든. 성명을 내죠. 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든지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 10월 달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공동 성명 자체가 아예 없잖아. 그럼 그리고- 만나서 밥만 먹은 거야 이거는. 그리고 이거 그래서 밥만 먹었대. 외교장관만 회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상들도 만약에 참여를 해서 한다면은 이게 힘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지. 그런 것도 없으니까. 정상은 아예 움직일 생각도 없고 전화했다는 사람이 있지만 봤다는 사람은 카멜라 해리스밖에 없는 굉장히 귀한 바이든이야. 뭐하고 계신지를 몰라. 활동 시간대를 몰라 우리가. 활동 시간대. 그래서 밤 11시 반에 정신 맑으면 일본에 전화도 해주시고 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이 언제 깨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이라니까 지금. 아니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이 중국 견제잖아요. 굉장히 전쟁을 트럼프 때. 트럼프 때. 예. 그거를 감안하면 바이든 행정부도 이 중국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쿼드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들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미국은 쿼드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고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합니다. 첫 행정명령에, 아니, 처음은 아니지만,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에서 우한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란 말을 공식적으로 없애라라고 선언을 한 미국이에요. 무슨 쿼드야, 얼어죽을 쿼드는. 네. 틀린 일이라고 봅니다만, 정말 그 외국인들, 외국 놈들의 기호에 맞는 외교 기사를 가공하고 있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 기사도 연합뉴스 기사인데 일본 교토통신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럼 보나 마나잖아. 출처가 빨간 건데. 이걸 기사라고 읽고 있어? 네. 읽긴 내가 읽었어. 아, 미안해. 자, 이 와중에 중국은 양회가 내달 초에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양회가 이제 내달 초에 다음 달이죠. 시진핑이 국가주석 권력을 공고화할 거다. 그렇죠. 이런 전망이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 양회 내달 초 개막, 시진핑 권력 공고화 시동. 올해 양회가 매우 중요한 것은 헌법까지 개정하면서 밑그림을 그려놓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사실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는 20차 당 대회는 내년 9월에서 10월이지만 사실상 올해 양회를 통해 대대적인 인사 교체와 장기 정책 구상을 통해 권력 공고화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근데 지금 2013년부터 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도 뭐 러시아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래 시진핑이 집권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계속? 일단 그 주석에 대한 10년 임기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주석은 한 5년이든 10년이든 더 해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당서기하고 군사위 주석은 내놔야 될 겁니다. 아, 그거 좀 다른가요? 그러면 내놓으면? 다르죠. 왜냐면 이제 군사위 주석은 군권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당서기는 공산당 안에서 이제 말하자면 최고 의결권을 가지는 건데 이게 원래 이렇게 세 가지로 권력이 나눠져 있는데 그 세 가지 직위를 다 움켜쥐어야 이게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당서기하고 군사위 주석은 내놓을 것 같은데 그리고 주석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 그 자리를 물려줄 후임자들이 완전 무능해야 되는 거죠. 거의 스가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인사를 올리는 사람이 내년에 그 자리에 올라갈 대상자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일종의 그 인수 작업을 1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 내년도에 이제 그 공산당 전체 대회 안에서 물러나고 나머지 두 가지 직을 내려놓고 주석직만 쥐어도 계속 이걸 이어갈 수 있게끔 하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안착을 잘 시켜야겠지. 무능하면서 말 잘 들을 따까리를. 와. 근데 지금 추가처럼 뒤통수 치지 않을 놈으로.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뒤통수 치면 아들 거 같은 걸로 확 잡아 넣을 수 있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몇몇 있어요. 아, 있어요? 네, 후보자들은 이미 다 나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네들의 결정만 가지고 마음대로 인사를 전행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 시진핑파에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방해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원래 공산당이 그 회의, 아니 공산당 회의 안에서는 반대표란 게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요? 왜냐면 지금 그 공산당 그 당 안에서 지지율이 98%라는데 그 안에서 누가 반대표를 낼 수가 없지. 아 근데 판은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라고 표는 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98%가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찬성인 거지. 예를 들어 60% 찬성으로 결선. 이거 큰일 나는 거야. 무조건 98%로 나와야 돼. 개파 싸움은 해도 그렇지. 98% 나와야 된다. 그냥 개파가 개기긴 하더라도 자 표결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무조건 거수기가 돼야 되는 게 지금 이건 거고 만약 그게 안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당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아 이거는 반란이라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시진핑이 아프고 나서 우리는 아프고 수술했다라는 얘기를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신년사는 AI다라는 거 믿고 있잖아. 손을 움직이지 않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잠시 공백을 깨고 공식적으로 그 중앙 공산당 대회를 최근에 열었어요. 최근에 공산당 대회를 열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의장 안에 전부 다 옛날에는 이 공산당 당 간부만 앉혔어요. 근데 지금 각 테이블마다 경호원을 한 명씩 앉히고 있어요. 오? 경호원? 네. 경호원을? 그 검정 양복을 입은 보안 요원 누가 봐도 아니야 얘는 얼굴도 젊고 등치도 틀리겠지 젊은 보안 요원들을 각 테이블에 배석시키는 정말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자리 배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그럼 이게 관례가 돼갖고 앞으로 공산당 뭐 이렇게 전체 대회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경호원들이 서 있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 국회의원들 쭉 모여 있는데 옆에 등치가 있다만한 보디가드가 하나씩 계단에 서 있는 상태에서 표결을 한다고 생각해봐. 왜? 왜 세워놓은 거야? 손 안 들까봐. 에이 설마. 에이 안 들면 때리려고. 근데 미국처럼 의사당 난입이 있을 것도 아닌데. 거기를 어떻게 난입을 합니까? 공산당사를 어떻게 난입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왜 굳이 중간중간에 이건 너무 사실 그래서 이 얘기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나온 지가 오래되긴 했는데 지금 외교 그 담당하는 애들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경우다. 지금 시진핑이 그만큼 당원 장악을 못하고 있고 못 믿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런 방식으로 이건 이제 완전히 협박해서 표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저런 방식으로 앞으로 공산당 대회를 끌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앞으로도 계속 저런 방식으로 자리 배치를 하고 사람들 배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공산당 대회를 하면서 전원 마스크를 안 씌웠어요.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안 씌운 것도 그거야. 코로나에 대한 자신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 그게 아니야.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알기 위해서 마스크를 안 씌운 거 아니냐. 왜냐면 작년까지 100% 씌웠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대박 신기하네. 대박. 근데 진짜 시진핑이 왜 우리나라로 치면은 헌법에 해당하는 공산당 당장에 거의 그 왜 마오쩌둥하고 덩샤오핑밖에 이름이 없잖아. 이름이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자기 이름을 넣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헌법에 이름을 넣었어요. 자기 시진핑 이름을. 가라사대라고 헌법에다 이름을 다 넣었다니까. 대단하네. 심지어 시골 학교는 어록을 옛날 모택동 어록처럼 물론 직접 한 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자발적으로. 그냥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어록을 자발적으로. 출판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허허. 집에 불시 점검을 해갖고 모택동 사진이 없는 건 괜찮지만 시진핑 사진이 사진이 없으면 혼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요. 지금 네. 그래서 왜 한동안 그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사진이 치워지고 시진핑 네. 사진으로 다 교체되는 예, 그게 기사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연초에 시진핑 달력이라 시진핑 액자 같은 거를 엄청나게 찍어갖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기념품 가게에서 팔아요. 네. 다른 거보다 가격이 5분의 1이야, 5분의 1. 아, 그거는 이거는 팔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 거라 중국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올해 양회는 제조 및 기술 강국을 만들겠다며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에 도전장을 낸 14차 5개년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게 100년, 그러니까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신중국 성립 100주년을 위한 큰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양회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슬로건도 제시해 시 주석의 집권 공과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뻔뻔하네요. 뻔뻔하네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은 1921년이니까 뭐 올해가 뭐 행사할 수 있어요. 100년. 신중국 성립 100년은요 2050년이거든요. 1950년에. 그러니까 100년 되는 날이 2050년이라고. 네. 그럼 2021년도에 2050년도의 계획을 청사진을 낸다는 얘기는 지가 그때까지 다 해먹겠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아니 지금 나이가 이미 70이 됐는데 그때 앞으로도 30년인데 네. 100살까지 물론 중국에 100살 사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그 공산당 간부들은요, 따로 전담해 있는 의료팀들이 돼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서부터 모든 생활 관리를 다 해주는 의료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살 넘기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만큼 관리를 잘 해주거든요. 100살 살 수는 있겠는데 지금까지 공산당의 어떠한 지도자도 내가 100살까지 해먹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안 됐지. 왜냐면 법에 집단 지도 체제가 명시돼 있었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계파별로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는 게 사실 약간 불문율 같은 거였잖아요. 아무튼 2049년도까지 살 자신은 있기 때문에 청사진을 이렇게 내놓기는 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살 자신이 아니고 못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누구처럼? 죽을 권리가 없는 거 아니야? AI는 안 돌아가신다. 죽을 권리가 없는 거 아니야? 갑자기 섬찟한 생각이 드는 게 죽을 권리가 없을 수도 있어. 본인은
그 병원에 호흡기 꽂고 누워 있는데 AI가 삼성 프로야구 보면서 만세하고 눈을 번쩍. 하는, 눈을 번쩍 뜨는 아 거기는 삼성이 없구나. 아무튼 야 그런 정치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뭐 실제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뻔뻔한 게요.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여건 변화를 고려한다. 이걸 고려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해왔던 수세적인 정책을 안 하고 공세적으로 바뀌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걸 꺼내놓으면 이건 바이든 대놓고 무시하는 거거든 지금. 근데 전 대놓고 무시하는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기대해봐야겠네요.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뭐 기술 이전 금지 이런 거 없어졌다. 자신 있게 나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걸 걱정이라 그래야 되나 분노라 그래야 되나. 아 바이든 하나 때문에 우리도 진짜 이 설치는 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아유, 아유.